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 미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영어의 뉘앙스에 관한 것입니다. 뉘앙스는 말의 미묘한 어감 같은 것인데 영어 단어의 경우 사전적인 뜻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뉘앙스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뉘앙스를 모르다 보니 해석을 해야 할 때 사전의 많은 뜻 중에 무엇을 적용시킬지 몰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석진 곳의 뜻을 가져다 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언젠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제발 단어를 모르면 가급적 사전의 제일 위에 있는 뜻을 적용시켜라. 해석을 해오라고 하면 꼭 사전의 뜻 중에 제일 기퉁에 있는 것을 적용시키는 학생들이 있다. 결국 이것은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를 배우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뉘앙스를 잘 몰라서 곤혹스러웠던 몇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어 학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로 처리합니다. 앞의 두 가지는 가벼운 일상적인 에피소드이고 뒤의 두 가지는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미묘한 두 문장과 커밋먼트란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뉘앙스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오래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 회화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스트레스가 피부를 손상시켜요의 손상시킨다에 순간적으로 파괴하다가 떠올랐고 그래서 파괴하다의 대표적 단어인 disrupt 혹은 destroy를 사용했습니다. 무심코 치환을 시켰던 이 단어는 원어민 강사의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강한 물리적인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람보는 강하고 공격적인 남자를 일컫는 말로 람보라는 영화 주인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당혹스럽기 때문에 이 일화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가벼운 일화입니다. 한 번은 미국 저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저자와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반송되었습니다. 메일의 반송 사유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적어 보냈는데 모두 수신 거부 계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가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일로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이 갔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 글을 적고도 뉘앙스를 잘 몰라요.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짧은 메일이 아니라 긴 메일이었기에 그쪽에서 보면 무례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수신 거부를 하겠어요.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니 일단 메일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는 즉시 메일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이 왔는데 저자가 내가 이전에 보낸 메일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따라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물론 저자에게 이 결과에 대한 답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을 영어로 설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몇 년 전에 원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해니 영맨이란 코미디언이 Take my wife please라는 펀치라인을 날렸고 그것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원서의 저자 말이 이 문장을 Please take my wife라고 바꾸면 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이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역가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두 분 모두 이 상황의 일면만을 설명할 뿐 제 질문에 대해 제가 수긍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포털을 뒤져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해니 영맨이 방송국에 가서 안내원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자리를 좀 안내해달라는 뜻으로
take my wife please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의 아내를 데려가라는 농담을 알아듣고 박장대소를 하자 해니 영맨이 그 말을 유머 코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그 말로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Please take my wife와는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Take my wife please를 듣고 웃은 사람도 원어민이고 그것이 Please take my wife와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한 사람도 원어민인데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확한 답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오랜 기간 번역을 했어도 어감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밋먼트가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대략 이렇습니다. 뭐 언질도 있고 그 다음에는 헌신, 그 다음에 뭐 인도, 그 다음에는 뭐 범행, 한 단어에 이토록 서로 상반된 뜻이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해 보입니다. 헌신에서 범행까지 매우 좋은 뜻에서 매우 나쁜 뜻까지 이렇게 뜻의 범주가 넓은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오래전에 영미소설에서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커밋먼트였던가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사전의 뜻을 적용시켜보면 대략 약속, 의무, 책임, 헌신 중에서 하나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다 보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원어민을 찾아가 물어보고 녹음을 해왔습니다. 원어민이 뭐라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들어봐도 뭔가 딱 떨어지는 뜻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소리인가 대략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저 단어만 나오면 일단 사전을 찾기 바쁘지만 어느 순간 커밋먼트는 수행이나 범행보다 1차적 뜻인 책임, 헌신, 책무 계통의 아주 좋은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리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자살하다의 영어 표현인 commit suicide의 commit의 명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